안색을 살피죠. 우리가 부모님들 만나면 부모님들 얼굴 안색이 어떻는지 먼저 보죠. 힘든 게 없는지, 그리고 얼굴 색깔 낯빛이라죠. 얼굴의 색깔을 낯빛이라고 하죠. 낯빛이 어떻다? 환한지 아니면은 어두운지 이걸 우리가 살피잖아. 그게 우리가 뭐라 하냐면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건강이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면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아, 이분은 얼굴이 어디가 여드름이 많이 났다든가 어디에 얼굴에 뽀드락지가 있다든가 보면 이쪽 부분이 장기가 좀 약하시겠다라는 걸 감지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얼굴에서 보면 이거는 사장님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먼저 여기 보면 이마에 여기 중간에 여드름이 나는 거죠. 이마에. 여기에 여드름이 나는 부분은 뭔가 뽀드락지도 나고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마 쪽에 뭐가 난다?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 중앙에 있죠. 여기 눈썹 여기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먼저 보는 곳이 여기 이 부분인데 이걸 뭐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부처를 보면 부처 이마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보석 같은 게 하나 딱 박혀 있죠. 그 중앙 거기가 어디냐면 폐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비가 있고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두워요. 색깔이 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요 이마잖아요. 이마가 환하고 이마가 반짝반짝거리면 아, 이 사람은 운도 잘 풀리겠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마가 좋으면 어때요? 관상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마 중앙이 색깔이 어두우면은 그게 관상도 나빠지지만 그 부위가 어디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이 나빠지면은 문제가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병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 대장. 화장실을 못 가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중앙에 혈색이 안 좋다. 또는 이마 중앙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장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 요 중앙이 환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 있죠. 여기가 푸르스름하고 이러면은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요 눈썹 중앙을 보면서 눈썹이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채워지신 분들 있죠. 이렇게 길게 눈썹이 그 일자 눈썹이라서 옛날에 여기 눈썹이 이렇게 딱 붙어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심장이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눈썹을 요즘에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색깔이 푸르스름하면은 외관상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좀 발라주고 하면 첫 인상 부분에도 좋지만 내가 이 부분이 좀 안 좋다, 여드름도 자꾸 난다 이렇게 되면은 심장이 약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 밑죠. 눈썹과 눈썹 사이가 깊이 패이고 움푹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피곤해 보이죠.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가 어두침침하면 어때요?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췌장입니다. 췌장. 우리가 당뇨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약하면 어둡고 그리고 좁고 이러면은 췌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췌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눈밑이 이렇게 처지는 부분. 이거는 눈밑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어 아래로 이렇게 축 처지는 분들 이렇게 눈밑이 이렇게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위하수에 위장이 안 좋으세요. 위 소화기 계통이 안 좋다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은 눈밑이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주름이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술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눈밑이 이렇게 처지는 사람은 소화기 계통이 약한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서 위기능이 약하고 위 연동 운동이 안 돼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을 이렇게 처지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눈밑이 어떻게 이렇게 검게 기미 같은 게 생겨도 간이 안 좋다. 그러니까 눈을 주관을 할 때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간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눈이 노랗다, 눈 색깔이 노랗다면 황달이라고 해요. 눈이 노랗단 하얀 눈동자가 노랗게 되면 어때요? 황달이죠. 그리고 약간 그 하얀 눈동자 여기가 색깔이 좀 어둡고 그러면 되게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눈 쪽은 뭐다? 간, 쓸개, 담낭이라거든요. 그쪽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 청명해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되고 흰자가 하얘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면 간 기능이 좋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간이 나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곤하죠. 근데 피로하다, 그죠? 근데 이 하얀 게 하얀 부위가 선명하게 하얀색이고 그런 사람들은 억수로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느낌이 가질 수 있는 게 피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피로해 보인다. 그리고 눈을 보면은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열정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뭔가 잘해요. 근데 우리가 눈빛을 보면은 눈빛이 힘이 없고 그리고 색깔도 탁하고 이러면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님들은 첫인상이라는 게 억수로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잘 좋게 하려면 눈동자도 또렷또렷해야 되고 눈에 힘도 짠 하고 있어서 눈빛을 상대를 보면서 눈빛을 마주하면서 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필하는 인큐테를 어필할 때, 인큐테를 설명할 때 더 상대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아, 이 사람하고 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그러면 이제 눈이 이제 내가 하얗고 반짝반짝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쉬어줘야 돼. 피곤하면 안 돼. 첫 번째,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돼. 쉬어줘야 된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쉼을 잘해야 됩니다. 잘 쉬어야지 혈색도 들어오고 안색도 들어오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눈에 이제 기능들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닥터큐민 오리진. 우리 오리진이 피를 만져주죠. 그죠? 거기 제가 만약에 눈이 좋아지고 싶어야 하면 눈의 영양제인 아이루트를 권하겠죠. 그러면 내가 눈도 선명해지고 눈도 피로감도 없고 그럼 눈을 떴을 때 부리부리하게 눈을 탁 쳐다볼 수 있는 그 상태. 근데 내가 눈이 피곤하고 어저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눈도 따갑고 또 눈물도 막 녹아가면 눈이 번쩍하고 안 떠이죠. 눈이 반쯤 뜨잖아. 그죠? 피곤하면 눈을 반쯤 뜨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업을 미친 듯이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라리면서 힘을 빡 주고 표정은 땡긋하게 웃고 딱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인상도 좋고 뭔가 내가 같이 해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아. 나 같이 하고 싶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목소리에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얼굴에는 막 여드름 있고 막 얼굴 색깔은 검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강 사업을 한다는데 얼굴이 왜 저래? 이렇게 되고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좋다는 거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저렇게 피곤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얼굴도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만나면 이 사장님은 진짜 사업 잘하시는 분인데 나 당신하고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혈색도 우리는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건강해지면 혈색도 좋아지고 안색이 좋아지면서 남이 봤을 때도 참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할 때는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제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먹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폐물을 다 빼면 얼굴도 안색도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에 난 여드름 같은 것도 싹 들어가고 그리고 눈 밑에 여기 볼에 있는 뭐 기미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에 기미 같은 거 이렇게 생기는 데 있잖아. 여기 볼 밑에. 그러면 그분은 심장과 소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심소장이라거든요. 그래서 볼에 핏기가 없고. 그런데 얼굴이 만약에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이 여기 볼이 빨개요. 그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얼굴이 또 어떻게 열이 확 나면 화가 나면 어때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혈관도 좁아지니까 얼굴이 이제 그 창백하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혈색이 없죠. 그리고 의욕도 없어 보이고, 먹는 것도 없이 살이 찌는 거예요. 여기 얼굴, 여기 볼 쪽에 여기 기미가 있다. 그러면은, 핏빛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핑크빛처럼 이렇게 얼굴이 건강한 사람들 여기 볼이 좀 뿔구스름해서 억수로 예쁘자, 어릴 때는 억수로 귀엽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젊어 보인다, 이런 게 볼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소장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코 중앙에 여기 콧볼, 여기가 빨간 분들 있어요. 빨간 코라죠. 그런 분들은 간 담낭 쓸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기, 깃볼은 우리가 소화기를 나타내고 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위가 안 좋으면 두통이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면 머리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됐어요? 머리가 아파요. 채기가 느껴져요?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급체라고 하죠. 급체하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쓰러지는 거예요. 핑 돌아서. 그래서 위가 안 좋으면 핑 돌고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머리가 이상이 있나? 그래서 막 뇌 촬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본을 따지면 위 소화기 계통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인중 있죠. 요거 코 밑에 여기가 어둡고 색깔이 안 좋으면 비위, 장이 약한 거예요. 그게 비위가 약하다. 소화기 계통도 약하지만 비위가 약한 겁니다. 인중이 뭐 여기에 자꾸 뽀드락지가 나고 이런 분들도 비위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비위는 소화기 계통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또 입하는 임산부들은 여기가 뭐가 많이 나요. 뽀드락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입술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거 있죠. 각질이 생긴다? 그러면 뭐다? 위가 차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입술을 뜯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나도 요즘에 조금 입술이 각질이 생기네. 그럼, 내가 위가 안 좋은가 하고 알아보고 소화제를 먹는 걸 조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턱 밑에 여드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예요? 호르몬이죠. 신방광 자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안 좋으면은 생리통도 심하게 나오고, 그리고 생리할 때쯤 되면 여성분들이 턱 밑에 여드름이 또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자궁과 기능이 약하면 턱 밑에 여드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깨끗해요. 보통은 여기에 뭐가 막 자꾸 울퉁불퉁 뭐가 나거든요. 턱 밑이. 그러면 그분은 심방광하고 자궁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가 좀 많이, 턱 밑에 뭐가 올라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통 중에서도, 어, 앞머리 위주로 두통이 나면 간이에요. 앞머리 쪽 위주로 두통이 있는 거는 간이에요, 간. 그리고 눈 주변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가 두통이 오면은,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구나. 아니면 간 기능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머리 전체가 두통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에서 피를 경동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면. 두통이 왔을 때. 그래서 부위가 머리 전체가 아프다면 내가 순환기 쪽에서, 혈액이 도는 쪽에서 내 쪽으로 혈액 공급이 좀 덜 되면 머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머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약하다 그러면은 무거운 느낌의 두통이에요. 앞쪽에, 요쪽에. 머리 요 두통 있죠. 정수리 요쪽으로. 그리고 폐는 뒤쪽이에요. 뒤, 그러니까 우리가 뒷골이 땡긴다라고 하지만 뒤쪽이 두통이 오면은 폐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리고 정수리, 요 중간 있죠. 머리 중앙에. 여기가 아프다면 신장이에요. 그래서 콕콕콕콕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억수로 좀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마다.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위가 아프면 두통이 있구나. 그리고 턱 밑이 있으면 여성들이 자궁, 신장, 방광이 약하구나. 그리고 이마 중앙은 어디다?
폐대장이구나. 그래서 얼굴에 안색이구나. 그리고 볼은 심장이다. 입술에 각질이 일어난다 하면 뭐가 위. 소화기 계통이 약하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인데 입술을 떼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 심심하면 입술을 이렇게 각질을 떼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100% 위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닥터큐민 오리진하고 우리 효소가 완전히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분의 건강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 모양을 보고도 우리가 이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침이라고 해서 귀 모양을 보고 어디에 핏줄이 이렇게 탁 가가 있다. 빨간 핏줄이 탁 가가 있다. 아니면 귀 심장이나 이쪽에 귀 여기 있죠. 요쪽에 중앙에 귀 구멍 들어가는 그쪽 부분에 오드락지 같은 게 있잖아요. 자꾸 당기고 점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콩콩콩콩 점들이 있다면 심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쪽에, 여기 허리거든요. 허리 쪽에 빨간 핏줄이 아니면은 선이 딱 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쪽 부분에 허리를 다쳤다든가. 그리고 허리가 삐끗했다든가 아프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간, 신장, 방광이거든요. 여기에 뽀드락질 났다면 그쪽이 약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귀 모양을 보면 그 모양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귀 모양이 예쁘게 생긴 사람들, 진짜로 귀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귓밥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오장육부가 예쁘다. 오장육부가 잘 타고났다. 근데 어릴 때는 예쁜 키를 가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키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남자애들이 운동을 하다 다쳤다 이러면은 키 모양이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는 귀 모양이 그러지 않은데 내가 다치고 나서 모양이 좀 바뀐다 하는 거는 그쪽 부위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모양을 보고도 우리 몸이 어떻다 저렇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침이라서 저는 처음에 이 이침을 먼저 배웠거든요. 건강 체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 모양을 보고 사장님은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위거든요. 여기가 막 뽀드락지가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자리에. 그래서 사장님 소화가 좀 안 되시죠?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건강식품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관적이잖아.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소비자가 나는 안 그런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양자를 배우는 이유가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귀 모양을 보고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발바닥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발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발 모양에다 보면은 어떻게 오장육부가 있는데 여기 우리 엄지발가락 여기 보면은 불룩하게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시는 분들 있죠. 거기 갑상선, 부갑상선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는 뼈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쪽에 호르몬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능들이 약하면 그 발이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제거해요. 그거 제거한다고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근본은 뭐죠? 갑상선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큐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오장육부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혓바닥을 보면은, 오장육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뭐가 많다, 뭐, 백태가 꼈다든가, 또 어느 부위에 뭐, 어, 그, 우리 뭐죠? 저는 혓바닥 요 끝이 그 혓바늘 돋는 것처럼 뾰족하게 뭔가, 뭐, 나진 않았는데 따가워요. 아파요. 꼭꼭꼭꼭 찔러요. 저는 여기가 주로 그랬거든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위에 그 부위가 어떻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장이 안 좋다면 여기 오겠죠. 혀 안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혀의 통증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내 몸이 어떻다는 것도 미리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손바닥에도 있어요. 손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 쓸 때 어때요? 여기 보면 요 엄지 손가락 여기 있죠. 여기도 갑상선인데 소화기 계통도 여기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만지고 두통, 머리 쪽은 여기를 만지고, 그죠? 그래서 손을 많이 두드려주고 박수 쳐주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 온몸이 개운하고 시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척추에도 오장육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에다가 부항을 놓잖아요. 등에다가 부항을 놓으면 그 부위가 혈액이 순환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오장육부가 붙어 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현대의학은 내가 위가 아프면 어때요? 위 내시경을 해서 막 그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위에 관련되는 약을 줘요. 근데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는데 두통은 원인은 모르겠어. 근데 MRI 찍고 CT 찍고 두통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뭐냐? 두통약은 뭐 어떤 역할이에요? 진통제죠. 그죠? 실제로 진통제가 그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증만 없애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두통이 있는데 원인을 찾아서 그 두통 머리가 아파서 뇌 편자 두통약을 먹고 해도 안 났던 게 소화가 좋아지니까 두통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늘 두통약을 먹었어요. 늘 머리가 아팠거든요. 조금만 오래 누워있으면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요. 근데 그 원인은 제가 소화기 계통이 너무 안 좋아서 두통이 온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제품 닥터큐민 오리진을 먹고 나서 제가 소화도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그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심장이 아파요. 심장 검사하고 뭐 폐가 안 좋으면 폐 검사하고 근데 이 장기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는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다 같이 아프고요. 하나가 살기 시작하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건강 체크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체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장육부를 제가 오늘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또 그림 나오니까 참고를 할게요. 자, 간하고 담낭은 부부장기예요. 담낭은 우리가 쓸개라고 하죠. 그리고 심장과 소장은 부부장기예요. 비장과 위장도 부부장기예요. 신장과 방광도 부부장기예요. 폐대장도 부부장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붙어져 있다는 것은 얘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대장이 아프면 폐가 같이 아파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면 방광이 나빠져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면 비위가 안 좋아져. 비장이 안 좋아져. 비장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간이 안 좋으면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쓸개가. 그래서 얘들은 같이 사는 부부예요. 근데 얘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심장 소장이 안 좋으면은 어디가 나빠지냐면 폐대장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폐로 피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폐에서 다시 산소를 실어서 심장으로 오죠. 그래서 심소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폐대장이 아파져요. 폐대장이 아프고 폐대장이 아파지면 간 담낭이 떨어져요. 기능이. 왜냐하면 대장의 독소가 어디로 가요? 혈관을 타고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소화 효소가 담낭에서 노는데 비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심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심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심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더 심장, 소장, 폐대장 치고 간 치고 다시 이렇게 쳤을 때 죽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쳤을 때 죽는. 간도, 아니, 암도 지금 암이 생겼어요. 1기, 2기, 3기, 그래도 5년 지나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가 전이가 됐어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두 번 들어갈 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장기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간 담낭이 아프면 우리가 건강식품 닥터큐민 오리진을 먹으면 간 기능이 좋아지고 간 경화 좋아지고 간암 환자가 좋아지니까 얘가 심장 소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소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비위가 좋아지고요. 소장, 위기능이 좋아지면 어떻게? 소장, 폐대장이 좋아지고 폐대장이 좋아지면 심소장, 신장 방광이 좋아지고 신장 방광이 좋아지면 간 담낭이 좋아지면서 건강해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족력이 있어요. 자, 저는 심장, 소장, 가족력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심소장이 좋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소화가 좋아지는 거죠. 소화가 좋아지니까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서 심방광 기능이 좋아지고 신장에 검사할 때 신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가 높다 보니까 신장 검사까지 저는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신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했었어요. 근데 폐대장이 좋아지니까 신장이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지니까 간이 좋아지고 간 담낭이 좋아지니까 안 피곤하죠. 안 피곤하니까 다시 심장 쪽으로 좋아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는 혼자 살면 안 돼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아픈데 나는 전에는 그 장기 소화가 잘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졌어. 나는 고지혈이나 당뇨 환자, 그러니까 당뇨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뭐 기능이 어떻게 배변 활동이 잘 안 되고 심혈관 질환에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소화기 개통도 안 되지만 배변 활동도 안 되고 폐기능 기관지가 약해지고 기관지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너무 피곤해.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 방광 기능까지 같이 무너지고 얘가 여기까지 심장을 다시 치게 되면 내 몸은 어떠냐면 극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다시 살 때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 우리가 잘 아는 간은 어때요? 해독 기능을 하죠. 간이 하는 일은 간은 어디 붙어 있어요? 내 몸에 어디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어떤 분은 자리가 바뀐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 갈비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간이 크신 분들은 간이 만져져요. 그리고 간경화나 간에 복수가 차면 여기가 만져져요. 그러니까 간은 사람마다 사이즈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모양이 다 다르다. 사이즈가 다 크기가 다르다. 덩치가 있는 사람은 크겠죠. 근데 몸이 왜소한 분들은 간이 작겠죠. 근데 이 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한다? 해독 작용을 합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독을 간에서 해독해요. 근데 이 간은 70%가 문제가 생겨도 몰라요. 자각 증세가 없어요. 얘는 어떤 애냐면 그냥 꾹 참고 일하는 애예요. 일을 꾹 참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일을 못 하겠다 하면 두 손 두 발을 딱 놓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야야 하는 신호는 어떻게 오냐면 간의 신호는 피곤하다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감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럼 만성 피로로 가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엄청 위험한 거 아시죠?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만성 피로로 가면.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기가 기운이 없고 장기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장기들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쉬어주는 게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쉬어주지 않으면 어떻다? 장기들은 복수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안 쉬어져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순간에 그거는 복수예요. 사임들을 복수하죠. 어떻게? 얘가 일을 안 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옆에 뭐가 밑에 아래쪽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담낭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담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쓸개예요. 담즙이 나오는 거죠. 간에서 만들어서 담즙을 여기에 모아 놓습니다. 그럼 담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 기름을 소화시킬 때 이 담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쓸개 없는 사람들 많죠. 쓸개를 제거하시는 분들 돌이 많이 생긴대요. 담석이라고 하는데 이 담석이 많이 쌓여서 쓸개를 제거하신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요. 특히 기름 종류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잘. 그러면 점점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을 함부로 많이 못 먹죠. 그래서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 담낭이라서 이 간과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간 담낭은 눈을 주관합니다. 눈을. 그래서 눈을 보고 그분의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딱 들서 보죠. 뭐 그냥 봐도 알아요. 노랗게 돼 있으면
황달. 그래서 간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면 눈이 불편합니다. 눈이 불편해요. 그리고 목이 뻐근하고 아파요. 간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면 목이 아파요. 어깨 쪽지부터 해가지고 아파요. 그리고 고관절이 아파요. 고관절이 어디죠? 엉덩이 사이에 있는 뼈죠, 그죠? 엉덩이 뼈라죠. 그래서 그 고관절이 아파서 걷는데 어떻게 돼요? 다리를 걷는 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근육통이 잘 옵니다. 근육통. 우리가 다리가 지그내린다든가 피곤할 때 또는 오래 서가 있을 때 다리 지내리는 잘 때 지내리잖아요. 그거는 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화를 잘 내요. 그래서 간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누굴까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사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감정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돼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가렵고 피부 쪽으로 알레르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호전으로 내가 우리 제품을 먹었는데 간 기능이 간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이 이제 간에 있는 독소를 막 빼잖아요. 나쁜 걸 그러면 가려움과 발진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생겨. 그래서 얼굴에도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몸에 그 다리 쪽이나 이런 데서 뻘겋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가려움증으로 나오고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눈이 또 충혈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 요통도 생기고 근육이 잘 뭉치고 지가 내려요. 이거는 간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후 하고 한숨을 잘 쉬어요. 그리고 손톱도 잘 부러지고 뒷목이 뻣뻣하다, 어깨가 잘 뭉친다 이런 증상들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졌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간이 좀 많이 약하고 지방간이 껴있고 에너지가 없고 그러면 아이 피곤해 하겠죠. 해독력이 떨어지면 아이 피곤해 그러죠. 그래서 제가 피곤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 쪽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시 우리 제품을 먹고 건강해지잖아요. 간이 좋아져요? 화 안 내요. 여지없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주 긍정적이고 화통하고 어,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입니다. 제가 심장을 주관하는 거는 혀거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혓바닥을 우리가 에 하고 내밀어 보세요라고 해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러면 혀 끝에 이빨이 있는데 그쪽으로 울퉁불퉁해져 있으면 이빨 요쪽으로 울퉁불퉁 혀 쪽으로 이렇게 이빨 자국이 있으면 이 혀가 심장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커져 있습니다. 심장이 크다, 커졌다. 그러면 왜 갑자기 심장이 커지냐? 심장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펌프를 하죠. 근데 이렇게 심장이 움직이는 애가 내가 온몸으로 피를 보내야 돼요. 자, 우리 심장은 언제부터 뛰기 시작해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면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 심장 소리부터 듣죠.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면 심장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장이 계속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애가 누구다?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약해. 근데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심장이 전부 다 근육으로 혹시 순대랑 그거 먹으러 가면 이제 내장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염통이라는 거 보셨어요? 염통. 염통 주죠. 염통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게 심장입니다. 근데 그 심장이 전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는 이 심장이 너무 힘이 들어서 심장이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심장 근육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 근육이 커지니까 혓바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심장하고 혀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에 해보면 이 이빨 옆으로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심장이 커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천적으로 가족력이 있어. 가족들이 전부 다 심혈관이야. 그래서 심장도 약해. 그러면 우리가 어, 커진 심장을 회복하는 거는 커큐민이 해줍니다라고 해요.
신부전이라고 하거든요.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해요. 커큐민 책에 보면 신부전 기능을 회복시킨다. 예방한다. 신부전을 예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이 심장에 좋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에도 예방을 하지만 뇌졸중, 심혈관에 닥터큐민 오리진은 뇌졸중에도 회복을 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심장은 닥터큐민 오리진이 심장에, 신부전이란 말은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전 있죠. 신부전은 뭐죠? 신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부전은 심장이 커지는 거고, 신발할 때 부전은 신장, 콩팥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기능이 힘들어서.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은 신부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부전에도 도움을 주고 신장 투숙 환자들도 실제로 그 닥터큐민 오리진에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신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콩팥이.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거든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을 보면 이 심장이, 소장이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얼굴이 어떻다? 붉어요. 열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배꼽을 중심으로 열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로 내려가야 될 피가 위로 올라오니까 얼굴이 붉으스름한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이 붉다 못해 검어요.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얼굴 혈색을 보면 어두워요. 왜? 혈액이 얼굴에 이게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심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상완이라고 해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예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락도 맞고 뭐 침도 하고 막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은 원인은 어디 있다? 심장이 약해서. 그래서 내가 어깨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안 낫지라고 하면 파스를 붙이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해도 안 난다면 심장에서 어떻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혀가 아까 얘기했죠. 혀가 커지고 그리고 피에도 문제죠.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웃음이 많아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실없는 웃음이 많아요. 항상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 아플 때 웃는 웃음하고 건강해서 웃는 웃음은 달라요. 그냥 때도 안 가리고 웃을 자리도 아닌데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장이 약해서 그래. 웃음이 많아요. 근데 그걸 뭐 이상이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화를 잘 내고 뭐 실없이 웃고 이거는 그분이 어느 장기가 약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장기가 좋아지면 어떻다? 이런 기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안면 홍조 붉다든가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가 손발이 차다든가 이거는 심소장이 약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다든가 그리고 딸꾹질을 하는 것도 심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불면증, 잠을 깊이 못 자고 두근거리는 거, 다 심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수족냉증은 심소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체온 조절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염증 때문에도 수족냉증이 손발이 차가우신 분이 있어요. 장이 안 좋아도 손발이 차가운 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맞다라고 하겠고 서로 연결이 돼요.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사람도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운 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비위. 요즘에 위장 환자들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기 계통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장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입술이랬죠. 그래서 입술에 각질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무릎, 무릎이 관절이 괜찮은데 무릎이 아파요 하는 거는 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위장의 그 경락이 무릎으로 내려가서 그렇고 대퇴부
허벅지 쪽 있죠. 대퇴부가 아프고, 그리고 입,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어릴 때부터 위장병,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유방암이 잘 생겨요. 유방에 혹이 잘 생겨요. 유방에 석회질이 잘 생겨요. 그래서 어, 유방 쪽이 암 환자들라든가 뭐 맘모텀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물어봐요. 혹시 어릴 때도 소화기 계통이 좋았냐고? 아니요, 안 좋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부산에 그 이진용 맘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전부 유방암 환자들이거든요. 그 가서 제가 건강 체크하면서 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거의 다 어릴 때 소화기 계통이 안 됐고 위장병을 했던 분들. 그래서 위장병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특히 가슴 검사는 자주 정기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유방 검사는. 그리고 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우울하고 소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우울하고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으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많이, 왜냐면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밥이 있을 때가 있고 밥이 없는 날이 있잖아, 계절이. 그러면 쫄쫄 굶다가 밥이 있을 때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을 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밥그릇이 진짜 컸죠.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소심해, 위가 약하신 분들이 우울하고 소심해지고, 그리고 먹고 바로 주무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온다. 그거는 너무 잘 알죠. 요즘에 밤 늦게까지 막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역류성 식도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통증이 이렇게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심장이 아픈가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보다는 폐가 안 좋은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 내시경이나 이런 걸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먹고 바로 누우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젊었을 때 먹고 바로 누워도 뭐 버티죠. 근데 나이가 이제 갱년기 들어갈 쯤 40대 후반부터는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비장이 약하신 분들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구토 잘 토해요. 그래서 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좀 뭐가 안 좋다 싶으면 토한다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분은 제가 뵀죠. 근데 토한대요. 위가 안 좋으니까. 뭔가 소화가 안 되고 하면 토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 통증이 있고, 또 위가 안 좋으시면 무릎 통증도 같이 와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관절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분들, 그러면 아, 내가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위가 안 좋으면 뭐랬어요? 두통이 있댔죠.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입안에 혓바늘이 잘 도죠. 구내염. 음, 소화기 계통이 안 좋으니까 입술에 혓바늘이 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가 속 끓일 때 저는 오리진을 꼭 먹거든요. 왜냐면 소화에 억수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비위에 닥터큐민 오리진이 진짜 좋은데 위암 환자들이 오리진과 우리 효소랑 같이 먹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내더라. 그리고 폐대장. 장은 코하고 연결돼요. 비염, 호흡기 이쪽이죠. 그래서 폐장은 코를 주관하고 그리고 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갈비뼈 안에 있어요. 갈비뼈 안에 있고 양쪽으로 폐가 있고 이 양쪽 폐 중간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까 제가 커진 데 있죠. 심부전. 심장이 커지면 폐를 밀어요. 폐를 밀기 때문에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보통 긴장을 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을 때 막 호흡이 가쁠 때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호흡이 떨어졌어. 호흡이 왜? 심장이 커지면서 폐를 밀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심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폐를 밀기 때문에 호흡이 약하고 그리고 폐는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안에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 아래 이렇게 이쪽에 간이죠. 그 간 밑으로 위가 있는 겁니다. 아, 간이죠. 아니고 폐 왼쪽 밑에 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장기가 어디 붙어 있다? 심장은 폐 중앙에 있지만 약간 옆에 있지만 폐는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간은 오른쪽 아래, 위는 왼쪽 아래에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느 쪽에 결린다? 결리는 분들 있죠. 오른쪽에 결린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간이 기능이 너무 힘들어서 약간의 마비 증상들이 오는 거예요. 결린다, 이렇게. 그런 거는 위치를 보고 왼쪽이 그렇다 그러면 위가 안 좋아서.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왼쪽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에 따라서 나타나고 폐, 대장은 부부장기다. 그래서 대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는데 폐, 대장은 피부와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에 독소가 제일 많죠. 대장에 미생물이 가장 많아요. 대장이 기능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람의 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이 장에서 오는 겁니다. 대장에서 오는 거예요. 이 대장의 기능이 전부 다 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푹 자는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 그래서 장에서 우리가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은 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모든 신호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주관합니다. 행복도 장에서 주관하고요. 잠도 장에서 주관하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 안에 뭐가 있어요? 미생물.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과 유해균, 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미생물과 유해균, 이런 애들이 이 장을 관리를 하고 이 애들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 특히 유산균, 유해균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지 큰 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뒤에 가서도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자, 폐대장은 피부와 코, 그리고 항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문은 치질, 맞죠? 그래서, 내치질, 외치질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폐대장이 약하면 손목이 안 좋아요. 손목이 약합니다. 그래서 손목이 기능이 약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은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고, 그리고 손목도가 쭉 가늘죠. 그리고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눈물이 많고 많이 외로워해요. 그래서 새롭게 누가 옆에서 챙기잖아요.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돈도 남한테 잘 빌려주고 잘 떼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마음과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거기에 호롯이 넘어가요. 그래서 사기도 당해요. 근데 이 폐대장이 건강해지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이해되죠? 그래서 폐대장 기능이 떨어지면 손목 통증이 있고 가려운 발진, 설사, 변비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콧물, 비염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폐대장 기능이 약하면 이런 식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안 좋구나라고 하면 어디를 케어해야 되겠다? 장부터 케어해야 되겠다. 장을 케어하면서 같이 폐 기능도 같이 케어. 그럼 뭘 먹으면 좋겠다? 닥터큐민 오리진.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장에는 엑스 포뮬라. 요번에 장난 아니거든요. 엑스 포뮬라. 요번에 그 식품 영양학 박사님이 제가 단세지방산이라고 오늘 체크했거든요. 단세지방산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트산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돼요. 진짜 제품 아는 사람은 보인다니까요. 우리 제품.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최초 단세지방산 개발해가지고 신문 딱 보여드리니까 자기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 그 정도로 장을 잘 관리하면 어떻다?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우울증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방광. 신장과 방광은 귀. 그래서 신방광이 약하시면 소리가 나요.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대부분 좀 그래요. 그리고 신방광이 약하면 뼈가 약해요. 그리고 골수. 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뼈에서. 근데 피가 부족하죠. 신방광이 약하면 피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발목을 잘 접질려요. 신장이 등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위치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도 크기가 틀려지면 어때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잘 접질리고 그리고 허리를 어떻게 통증이 옵니다. 왜? 신장은 등에 붙어 있어요. 등 쪽에. 그래서 통증이 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장 투석 환자들 진짜 많아요. 신장 투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왜?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취약한 데가 위랑 신장이에요. 신장 기능이 이게 호르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신장도 스트레스에 아주 약해져요. 그리고 또 신장이 하는 일은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돌이 쌓여요. 신장에 돌석, 결석이라죠. 이런 돌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러서 소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찌꺼기들이 혈액에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죠. 그래서 등을 막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돌을 깨가지고 소변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안 빠지면 통증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요즘에 투석 환자도 많지만 신장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피를 걸러주는 하죠. 소변이, 소변이 우리가 피죠. 왜? 피가 걸러서 빨간 거는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고 나머지 찌꺼기를 소변의 방광으로 모아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에 찌꺼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요 사구체에 자꾸 찌꺼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그러니까 결석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을 깨러 가셔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칼슘이 내 몸에 부족해도 혈액에 칼슘이 또 돌아다니면서 신장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부족해도 신장에 돌이 생긴다.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겁이 많으세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 우리 제품을 권하잖아요. 겁이 나서 안 드세요. 근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아, 나 이거 한번 먹어볼게 하시는 분은 진짜 좋아지셔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서울에 갔을 때 그 다이아몬드 가신 분이 신장의 기능이 역수로 문제가 와가지고 우리 제품으로 완전히 완치됐죠. 오리진을 먹. 그래서 닥터큐민 오리진 하나가 기능을 진짜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잘 부어요. 부종이 생기고 이명이 들려요. 이명이. 그러니까 심방광이 약하면 이명이 들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지러워요.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럽지라는 생각하면 심방광이 문제가 생기고 요실금,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소변이 어떻다? 샌다. 그리고 또 근육량이 빠져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탄력이 없어서 방광이 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도 않은데 새는 게 있어요. 심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요실금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요통, 신장이 등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등에. 근데 내가 허리 척추가 아파서 통증이 오나가 아니고 신장이 등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어떻게 돼요? 제가 염증이 생겼는데 발목도 어떻게 아프다. 왜? 신장이 등에 붙어 있는데 균형감이 떨어지면 발목을 잘 접질려요. 그래서 발목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잘 접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를 신고 다니시면 안 돼요. 괜히 발목 있잖아요. 자꾸 접질리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나중에 그거 다 통증으로 놉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옷 낮은 걸 신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발을 최대한 보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는 어떻다? 어, 전체 살면 어떻게 된다?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우리가 케어를 하면 이쪽도 케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도 케어가 되고 그 다음도 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노는 거죠. 간은 아까 뭐랬죠? 제가 분노, 화를 잘 내요. 그럼 제가 건강 체크하면서 가족력 있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간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은 심혈관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은 뭐 폐가 안 좋아요. 이런 분들 있죠. 암 환자들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소화기 계통이 약해요. 어느 집안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그 성격이 넣어요. 그 분들이 성격이 딱 넣어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화를 잘 내요. 거기는 그 목소리가 엄청 커요. 막 싸워요. 싸우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크니까 싸우는 것 같은데 싸우는 게 아니래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화를 잘 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이 좋으신 분들은 어때요?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았던 분들이 우리 제품을 먹고 간이 좋아지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돌격 앞으로 우리 해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놀래요. 잘 놀래고 실없이 잘 웃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죠. 심장 약하신 분들. 타고난 가족력 있는 분들 잘 놀래죠. 심장 안 좋으신 분들. 어, 뭐든지 또 걱정을 해요. 나중에 올 것까지만 미리 땡겨서 걱정을 다 해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불안증이 있어요. 초조하고. 그리고 잠도 깊이 못 자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심장이 좋아지니까 긍정적이고 활기차지고 아주 사교적인 심윤정이가 심장이 역설 안 좋을 때는 늘 불안했어요. 항상 초조했고요. 잠도 못 잤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나고요. 의욕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요. 활달해졌고요. 항상 어떻게 생기가 들고 사람하고도 잘 만나요. 옛날에는 혹시 내성적이었거든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책도 읽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일어서서 책 읽으세요 하면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아주 내성적인 성향인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은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성격이 바뀐다.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위가 안 좋다면 다들 걱정하니까 어떤 일에 도전을 못 해요. 뭔가 새로운 이 인디큐텐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걱정이 돼서요. 저는요,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믿음직스럽고 침착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서포트를 잘해요. 위가 건강해지고 위가 좋아지면요.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해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룹을 이끌어 가는데 아주 총무 역할을 잘합니다. 총무. 근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잘 울어요. 슬퍼요. 그래서 폐기능이 약하고 장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슬프고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폐대장이 약하신 분들 우울증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물기력하고 근데 이분들이 다시 좋아지잖아요. 호흡이 좋아지고 그러면 아주 밝고 정의로워요. 이게 의리가 있어요. 폐대장이 건강해지는 분들은요, 의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폐대장이 좋은 집안은, 의리가 있는 집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방광은 두려움이 많아요. 신장과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무서움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하는 거 무서워해요. 공포, 무섭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불안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이런 일인데, 심방광이 좋아지면 의롭고 절개를 지키고 끈기가 있어요. 즉 뭐냐면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심방광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심방광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 한 번 하면은 끝까지 하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를 보면 성격이 보인다. 오장육부가 좋아지면 안 좋았던 성격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디가 아프시면 그 부분을 보살펴주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또 채워주고 다시 이분이 건강해지면 다시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진짜 이 일이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같이 가는 일이에요. 인큐텐 사업은 함께 가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장육부에 대해서 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재밌어요. 내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를 알아야지 건강 체크를 하면서 한 번씩 툭툭 간이 안 좋으면 눈이 안 좋고 이러면은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주는 실제로 이제 건강 체크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시 또 가르쳐